주부 구단 라결단 씨가 오늘은 웬일로 어두운 표정으로 사생 결단을 하려는 듯 보입니다. 대체 뭘 하려고 그럴까요? 아하! 다름 아닌 플라스틱 라벨 제거하기? 해도 안 되니 얘들아! 자녀들까지 동원하여 라벨을 떼려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 라벨 없는 용기는 없어? 오빠, 우리 그냥 뭐 라벨 떼지 말고 버릴래? 가정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할 때 누구나 한 번쯤 했던 고민일 텐데 과연 라벨 스티커 떼고 버려? 아니면 그냥 버려? 평소 당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는 경기도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라벨이 붙어있는 채로 수거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라벨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만 모아진 곳도 있네요. 분리수거를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신 어느 아파트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이 각자의 집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분리수거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벨이 이렇게 좀 띄어서 이렇게 붙어서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잘 안 떨어지게 하면은 그 시민들이 분리 배출하기 어렵고 그냥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떼기 쉽게 편안하게 이게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든가 라벨이 아예 안 붙어 있으면은 배출하기가 용이할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페트병 수거율이 80%가 넘지만 재활용 페트병이나 고급 의리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률은 약 10%. 심지어 일본에서 매년 2만 톤가량의 폐페트병을 수입했습니다. 올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라결단을 더 놀라게 한 소식은 생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은 따로 수거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죠. 그런데 애써 분리해 놓은 투명 페트병이 결국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요? 어떡해. 이 문제에 대해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색으로 된 페트병은 이제 재활용 가치가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페트병을 좀 재활용 가치를 활성을 하고자 무색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벨에 대한 대안은 환경부 산하 한국항공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랑 이제 중앙부처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이 페트병 같은 거 분리 배출할 때 라벨 떼고 하시라고 기도 점검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제작진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관장하고 있는 최고 행정부처인 환경부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리해서 버린 투명 페트병이 선별장에 부족해서 모두 섞여서 버린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선별장이 전국에 한 300여 곳 되는데 물론 이제 시설이 갖춰진 데가 있고 아직 덜 갖춰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지원은 하고 지금 체계는 갖춰가고 있거든요. 아직 뭐 100%다 완료가 됐다고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도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라벨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또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라벨을 붙이는 거거든요. 저기 생수 같은 경우는 라벨을 없도록 해서 지금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벨 없는 생수병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공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변경하려면 또 기계 설비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빨리 바뀌기는 어렵고 천천히 지금 다들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노라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도 20년 1월에 업계 최초로 무라벨 생수를 발매했는데 그 이후에 판매량이 약 500%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라벨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즉 법령에 따라 표기가 되지 않은 무라벨 제품은 낮게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 기업에서도 정보 표기가 용이한 생수 위에 많은 제품들에 모두 무라벨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취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공정률이 21%밖에 되지 않는데요. 환경부는 100%가 안 된다고 했는데 뉴스 보도에서는 21%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편의점에서는 묶음 판매가 안 되고 또 라벨 붙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급할 때는 하나씩 사다 먹는데 그건 또 라벨이 붙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참 이게 그렇다면 결국은 노라벨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식약처에서는 성분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노라벨 제품에는 성분 고지를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묶음 판매로밖에 판매할 수가 없어서 일반 편의점에서는 노라벨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묶음 판매밖에 안 되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어쩔 수 없. 이걸 뭐 어떻게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면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 라벨이 꼭 필요한 것이랑 다른 방법은 없을까?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그런 탭을 좀 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이 시도를 함으로 인해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유효하게 잘 보지할 수 있도록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품 가치가 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 예쁘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예, 저희 주제가 노라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라벨 없이 이런 택에다가 붙여서 후에 나중에는 다 이 음료수를 마신 후에는 이걸 그냥 떼서 버리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실천을 했을 경우 노라벨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청정한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신선하게 이렇게 쾌활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와, 최고. 굿 아이디어. 이거 특허감인데? 우리의 환경 보호에 대한 몸부림이 이처럼 지속될 때 아름답고 깨끗한 삶의 터전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